파악해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자입니다. 일단 먼저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 아플 때 같이 아프며 같이 웃어주고 웃겨주며 항상 뒤에서 든든히 후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가족의 가족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13년 9월에서 11월까지 2달 동안 대구시 중고등학생과 가출 청소년 288명에게 조사를 한 결과 그중 18%인 52명이 가출 경험이 있다는 답을 하였고 그중 58%가 부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모와의 갈등 원인을 알아보면 대화가 부족한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소통하면서 갈등을 해소해갈 수 있었지만 서로의 대화가 부족하여 그런 문제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나 운동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좀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면 가족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이 저입니다. 아까 강진아 트림자께서는 대화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를 통해서 소통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갖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용어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는 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 간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족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밖에는 사회로 인해 멀어지는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일어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도 빠르게 변하고 구세대와 신세대로 나뉘어서 세대 차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대 차이 때문에 엄마와 자식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가족들 간의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쁜 현대사회로 인해 멀어지는 가족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한국어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런 탓에 제 자신만을 챙기고 제 일을 빨리빨리 하느라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챙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사는 것에 익숙해진 만큼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도 익숙해져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신만을 돌아보지 않고 주변에도 좀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현대사회는 매우 바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소통의 문도 닫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간의 문제점에는 총 세 가지. 달라진 사회, 두 번째, 바쁜 현대 사회, 세 번째,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크게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가족 간의 문제에는 서로의 무관심에 의해 대화가 줄어들어서 소통의 문이 닫히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인터넷 중독에 의해 소통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에 서로 갑자기 인터넷만 하다 보니 가족 간의 대화 소통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가 활동이나 방주나 토론회가 말했듯이 여가 활동이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환 토론자께서는 대화가 부족하다고 하고 장민 토론자께서는 바쁜 현대사회와 달라진 현대사회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고, 또한 김수정 토론자는 인터넷을 중독에 의해 소통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말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현대사회의 가족 간의 관계와 또한 그런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도 말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중 하나는 가족 유대와 결속력의 역할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가족은 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도 신속한 적응을 해야 합니다. 사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변하는 사회 변동으로 인해 가족은 서로의 유대감과 결속력이 약화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족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이 약화되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울증과 외로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우울증과 외로움을 느낄 때는 혼자 가정이나 학교에서 혼자 식사를 할 때라고 합니다. 가족 유대와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시대는 함께 밥 먹는 문화가 아닌 서로 혼자 밥 먹거나 따로따로 밥 먹는 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진다는 인식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게 비만 질병의 문제보다 2배가 위험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을 인해 혈압이 증가되면서 뇌졸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는 밥상머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단지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밥상머리 교육의 목적은 가족끼리 서로 밥을 먹으면서 안부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면서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가족 유대와 결속력이 약하라는 관계와 또 외로움과 우울증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와 장민영 토론자, 김수정 토론자는 모두 가족과의 소통을 문제로 꼽았고, 안도영 토론자는 가족 간에 같이 식사할 수도 없다는 그런 시간의 문제를 들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요즘 가족의 문제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난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가족 구성원이
부모 자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떨어져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독신 가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부간의 이혼 아니면은 기러기 아빠 같은 가족 간의 그러니까 가족 간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노인 가족 기러기 아빠의 수는 2013년 경향신문에 보면 현재 기러기 아빠 수는 약 50만 명 정도 되고 매년 평균 22,000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독신 가구 수는 독신 가구 수 중에서 10%를 넘게 차지하고 또 계속 국민연금제에 따르면은 계속 꾸준히 퍼센테이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해체가 계속되는 요즘 사회를 저는 문제점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가족이 서로 그게 다 뭉쳐있지 않고 큰 딸은 혼자 살고 이렇게 부모 따로 이렇게 자식 다 따로 사는 그 가족의 해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하도록 할게요. 방준하 토론자가 첫 번째 나와서 이제 주제를 설명하고 가족이랑 하면서 이제 정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정의보다는 가족이랑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기능적인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보다는 가족의 기능적인 설명,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장미연 토론자가 두 번째 나와서 난 정의를 다시 내려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장미연 토론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가족이란 부모를 포함해서 세대 간의 집합이다. 이게 가족의 정의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이제 방준하 토론자가 한 얘기가 적절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물어봤던 이유가 방준하 토론자한테 여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나 확인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발언에서 여가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심층적으로 한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두 번째 발언 가세요? 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두 번째 발언 때 여가 잘 얘기 안 할 거죠. 제 생각에는 끝부분에만 살짝 언급하고 그냥 지나간 수준이었지 그게 그렇게 막 유의미하게 본인이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됐는데 여가랑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함께 여가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여가로 대화의 단절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 점프해버리니까 그 유기적인 관계를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게 출처 밝혀라 얘기했었죠. 그래서 출처를 밝힌 게 2011년 이제 대구 2개월간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 한 거인 것 같은데 왜 대구예요? 그 설문조사가 대한민국 청소년의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 왜냐면 대구시라고 해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18%라 그러길래 18%가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인가? 엄청난 숫자인가 봤더니 또 그게 18%가 52명에 불과하대요. 그건 그냥 고작 어떤 대구시 안에 있는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안에서 그냥 한 반 정도, 한 클래스 정도의 그러한 결과잖아요. 고작 한 학교 정도인 것 같아서 이거는 지역차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설문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대화를 이제 그 18%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대부분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한 비약인 거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장면 토론자 나와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대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바쁜 현대 사회에. 그다음에 세 번째 서로에 대한 무관심. 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해요. 한 가지 발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발언에 이 세 가지 발언을 다 담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에 이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나요? 새로운 얘기 또 할 거죠.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에 이 발언이 또 들어갈 거면 차라리 한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걸 소개를 하고 그다음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지금 이 교차조사가 아니라 지금 원탁 토론이잖아요. 이게 지금 3분 안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방주한 토론자 한 얘기 요약하고 또 재정의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소개를 하려면은 각 하나하나마다 1분도 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무 깊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수정 토론자 이번에 토론 준비 얼마나 했어요? 시간으로 얘기해보세요. 4시간 정도 했어요? 4시간 정도 해서 지난번에는 얼만큼 했었죠? 2시간 정도? 2배 늘었네요. 네, 또 2배 늘리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준비를 거의 안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물론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매번 변화하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거는 그렇게 큰 차이를 제가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요. 왜냐면은 들을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지난번에 제가 칭찬했죠. 너무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좀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지난번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네, 더 2배 늘리세요. 왜냐면은 인터넷 중독 왜냐면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 난 좀 더 섬세하게 말하겠다라고 해놓고 하나도 섬세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넷 중독이 서로 간의 가족 간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본인 생각이에요? 출처가 있어요? 출처 없죠? 그럼 본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출처 없이 본인 생각이면 인터넷 중독이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켰다라는 그런 그 결론까지 가기까지의 어떤 촘촘한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인터넷 중독이 가족 간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거는 너무나 멀리 점프해버린 거거든요. 그 중간 우리 모두가 여기 청중들이 듣고 그렇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촘촘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본인 생각이면요. 그게 논리성을 갖추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잘 못해도 논리성을 갖추고 있으면 청중은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도용 토론자가 이제 앞 토론자 이역을 하고 지금부터 내가 해결 방안을 말하겠다라고 지금 주도를 했죠. 그럼 앞으로 토론자들은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각자 이제 또 언급을 하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첫 번째 발언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가장 훌륭한 발언이었어요. 안도용 토론자요. 일단 가족 간의 유대, 결속력 약화 그거는 바쁘게 변하는 시대가 만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우울증과 외로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안도용 토론자. 맞죠? 그런데 이제 혼자 식사할 때 가장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근거가 뭐예요? 기사. 출처 안 밝혔어요. 어느 기사였어요?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그거를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출처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출처 밝히고 그다음에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비만 수치가 높아진다. 외로움 때문에 이것도 본인이 연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네이버 지식인의 초등이 올린 글을 가지고 베껴온 건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한 건지 단연간 그런 거를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해결책으로 밥상머리 교육, 굉장히 쏙쏙 들어오는 어구죠. 그냥 아침마다 모여서 밥을 먹자 이게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 우리가 다들 아는 용어잖아요. 훌륭한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현 토론자, 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첫 마디로. 앞에 토론자가 한 얘기들과 난 다르다. 이제 가족의 해체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러기 아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혼 얘기, 독신 1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다수 토론자 중에서 가장 정보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밝힌 토론자인데요. 2013년 경향신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사실 2013년도 너무 범위가 넓어요. 신문이면 어느 날짜에 네, 그것까지 정확히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중간에 메모를 확인한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밝힐 정도의 그런 출처라면 외워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매년 22,000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밝혔던 출처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쵸? 국민연금에서 밝힌 거예요. 몇 %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데 그게 꾸준히 증가하는 수치가 얼마나 유의미하길래 밝힌 건지 모르겠지만 1%면은 꾸준히 증가했다. 유의미한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0.1%? 그 기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데 그 수치가 얼만큼인지 우리한테는 전달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말하나 마나한 그런 정보였죠? 네, 그래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려면 수치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네. 두 번째 발언한 거는 제가 코멘트 안 하고요. 세 번째 발언 다 듣고 코멘트하도록 할게요.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문제점을 말했고 이재원 토론자는 가족 해체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대화 부족으로 인한 가족 해체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조사된 OECD 회원국 중 저희 나라가 이혼율로 1위를 하였습니다. 이혼 가정 중에 원인을 알아보면 모두 대화가 부족하고 성격 차이 등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대화 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 부족은 가정을 해체하기까지 이르면서 가족 구성원 각각이 아닌 부모 그리고 아들, 딸까지도 함께 노력하며 굳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의원일 증가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좀 다른 내용으로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근데 책에서는 가족들이 엄마에게 매우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책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엄마를 대하는 것이 엄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중간에서도 자식들은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처음부터 우리 엄마였던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모르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강한 모습과 항상 엄마였던 모습만 봤기 때문에 엄마는 매우 강하고 역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이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 또한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동생이며 또 한 사람으로서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엄마는 매우 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챙기느라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에 바빠서 엄마를 잊게 됩니다. 책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글을 썼고 실제로도 자신의 삶을 챙기느라 차마 자신의 부모를 챙기지 못해 독거노인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잊는다는 것은 자신의 젊은 시절에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기가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민영 토론자는 가족들이 엄마를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은 저는 제가 아까 첫 번째 발언에서 말했던 가족 해체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러기 아빠는 현재 자식들을 모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아빠 혼자서 한국에 남아 돈을 버는 그런 가족 아빠를 말한다. 근데 기러기 아빠를 위키백과에 검색을 해보면은 먼저 기러기 아빠도 있고 또 자식들을 외국에 보냈지만 자신의 막상 나갈 돈이 없는 알만 동동 구르는 펭귄 아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러기 아빠는 가족들은 다 외국에 가 있고 혼자서 그냥 돈 없이 진짜 일만 하다 보니까 자신 너무 우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9일 연합뉴스에 보면 기러기 아빠의 자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러기 아빠의 자살은 너무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은 가족들에게 줄 돈도 없고 막상 자신은 그냥 한없이 그냥 돈만 버는 기계라고 지켜버린 자신을 너무 비하하면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합니다. 그래서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차은정 교수의 2012년도에 기러기 아빠에 관련 논문을 보면 기러기에 관련된 논문을 보면은 기러기 아빠들은 기러기 아빠 151명 중에 거의 30% 가까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사람들 과반수가 넘게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며 운동 빈도도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의 사회 문제가 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독거노인들의 문제인데 독거노인들은 일단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혼자 사는 걸 말하는데 독거노인들의 문제점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고독사나 무연사 같은 챙겨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골방에서 죽어가지고 며칠 뒤에 발견돼서 시신이 부패돼서 발견되거나 유가족이 전혀 찾지 않는 그런 사회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근 10년간 그 고독사 무연사가 문제가 심해지면서 일본 NHK 방송에서 2010년 1월 31일자에서 무연사 32,000명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무연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NHK 방송에서는 무연사된 사람들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많이 뜹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엄마의 존재를 잊지 말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지연 토론자가 정지현 토론자께서는 가족 해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 해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대 사회의 관계가 또 아까 같이 관계와 또 그런 가족 해체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안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게 된 가족의 관계는 가족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라는 관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나 개인 이기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 2002년에 월드컵에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하함력을 보여준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의식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에 다하고 있는지가 문제점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의 책임과 의무와
의무를 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주의와 가족 이기주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가족 이기주의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가 발생을 할 때 다른 가족의 피해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 이기주의는 자신만이 알고 자기의 자유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자유를 원하는 게 개인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가족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의 문제점으로는 가족 해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 해체는 혈연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무능력으로 통해 가족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을 말하는 게 가족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는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할 만큼 가족 해체 큰 문제를 손꼽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기에 세계 가정의 날로 정한 것은 그만큼 가족 해체가 사회 문제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과 정부의 규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의 가치관은 정해진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가치관에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고 개인주의보다는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는 하되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유는 개인 이기주의다라는 의식을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규제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 이기주의에서는 층간소음감 또는 환경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서로 시끄럽게 소음을 냈다고 하고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환경 문제로 자신의 쓰레기를 자기네 집이 귀하다고 해서 다른 밖이나 다른 집에 버리는 것을 정부가 법을 정하여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토론자들께서는 모두 가족 해체 위기에 대해 각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족 해체에 대해 좀 더 말하면 가족 해체는 가족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통합을 이루기 위해 안도영 토론자께서 전에 언급하셨던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경기 일보에 의하면 밥상머리 교육은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가정에서 꼭 해야 할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가장 큰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해결 방안은 가족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을 하면 가족 상담을 해 안동 토론자께서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관점을 바꿔줘서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마에 대한 가족 문제에 대하여 말했는데 저는 그거를 덧붙여 엄마에 대한 가족 문제를 다시 말하겠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책에서 엄마가 사라진 후에야 가족들이 엄마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통하여 가족이 이기신 엄마의 무조건적인 희생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교육을 받으며 가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옛날에 삼종지도라고 하여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어서는 아들을 따르는 그런 삼종지도라는 관념이 있을 정도로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보다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선출될 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지만 그래도 대부분 가정에서는 집안일은 엄마들이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남편과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베풀며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가치나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크고 나서 어머니들이 나중에 그 후에서야 느낄 어머니들의 마음이나 어머니들이 느끼는 소외감 등이 가정에도 큰 문제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엄마들끼리 사회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엄마들만 하는 집안일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여 엄마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가족들끼리 같이 어우러져 하는 가정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밥상머리에 대해 설명하셨고 정준하 토론사께서는 남성주의 사회에 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된 즉 맞벌이 부부라는 게 또 다른 현대사회의 가족 간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란 여성이 경제시장에 발을 들어놓으면서 남자도 아닌 여자도 같이 직장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맞벌이 부부는 결혼한 부부가 같이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일을 한다는 옛날 가정 관계에서도 많이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실제 미혼 직장인 1362명 대상으로 결혼을 할 때 해도 맞벌이 부부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에서 89.5%가 맞벌이 부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맞벌이 부부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은
청소년 가출이나 청소년 비행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평균으로 가사 집안 여자가 가상 직장인을 토대로 했을 때 가사 노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7시간이라 합니다. 즉 집에서 3.7시간 동안 가사 노동을 하고 가상 노동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서는 우리가 모두 부모님께 관심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가출 문제와 또는 자살 문제는 시험 문제보다는 가정 문제가 1위를 다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도 가정 불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 또는 가정의 무관심에 사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비례 문제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가출 문제로도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청소년 비행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3.7시간의 가상 노동, 즉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조금밖에 되진 않지만 1시간이라도 자녀를 위해 틈을 내서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또한 무슨 고민이 있는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공감을 이루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게 청소년에게 관심을 주는 큰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방준하 토론자, 김수정 토론자가 말했듯이 현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의 심정과 생각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은 어땠어? 하는 이런 사소한 질문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에게 웃어주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힘이 들게 하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밥을 먹을 때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미소를 짓고 서로에게 대하면 가족들도 힘이 나고 자신도 힘이 나서 좀 더 가족의 단합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또 하나의 해결 방안은 서로에게 소소한 것이라도 챙겨주자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항상 부모가 뭐든지 다 해줘 버릇해서 사소한 것을 보더라도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고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다 보면 서로의 이런 소소한 것들도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 등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공감도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또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과 소소한 것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첫 번째 발언 때 안도영 토론자가 해결책을 이제 슬슬 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토론자들도 해결책을 말해주면 좋아요. 이제 앞에서 이제 해결책을 누가 언급하기 시작했구나. 근데 사실 나머지 토론자들은 두 번째 발언 때까지 전부 다 문제점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 문제점 대충 이제 알잖아요. 많이들 청중들이 진짜 듣고 싶은 건 이제 해결 방안이죠. 네.
물론 거창하게 뭐 국가 수준의 그런 해결 방안을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말해도 좋고 어디서 공부해온 거 말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발언 때까지 사실은 방준하 토론자나 장미연 토론자는 아직까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세 번째까지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봤더니 이제 세 번째 발언 때 방준하 토론자가 이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또 문제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다시 말해서 그 가족 해체의 원인을 다시 짚으면서 이제 해결책은 하고 말하려고 하니까 종이 쳤죠.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해결책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장미연 토론자. 네. 조금 이따가 갈게요. 거기는 이제 방준하 토론자 딱 봤을 때 오늘 주제가 문제점과 해결책인데 이제 문제점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많은데 해결책을 준비를 많이 못했다는 느낌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거의 종쳐갖고 그 자리에 생산적인 발언을 막 했잖아요. 준비한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재현 토론자 혹시 그 괄목상대라는 말 알아요? 근데요.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건데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써주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못했다는 건지를 생각하면 네, 너무 좋아하지 말고 오늘 제가 그 말을 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이재현 토론자. 왜냐면은 지난 토론 때 봤을 때 준비를 거의 못했었어요. 했지만 본인은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 막 1분 몇 초 이렇게 하고 끝냈잖아요. 발언. 그쵸? 근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했어요. 막 종이 2번 쳤는데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 채웠고 그 다음에 준비도 많이 해왔어요. 뭐 위키피디아 검색도 본인이 해보고 기록 약발에 대해서도 뭐 수원대 땡땡땡 교수의 논문도 찾아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건데 이제 뭐 독거노인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뭔가 조사를 많이 했구나 이번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토론자로서 딱 왔을 때 그러한 토론 실력?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걸 갖추지 못했지만 이젠 좀 슬슬 갖췄구나. 그래서 괄목상대란 말 해주면서 다음엔 더 발전하길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건 조금 더 이제 조사 더 오늘 한 것보다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 꼬지 마세요. 다리를 와서 흔들지 마세요.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청중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다리 한쪽 계속 떨고 손도 막 이렇게 꽈요. 손 주체 못하겠으면 아예 뒤로 숨겨버리던가 아예 탁 잡아서 배에다 갖다 놓던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만 나중에 동영상 보고 하나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안도영 토론자 준비가 가장 많이 된 토론자예요. 몇 시간 준비했어요? 7시간 준비했어요? 이렇게 딱 나올 정도네요. 7시간 준비했으면 많이 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가장 들을 게 많지 않아요? 지난달에도 제가 봤을 때 가장 들을 게 많았고 이번에도 가장 들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달력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들을 게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성이 훌륭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매 발언마다 해결책을 준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점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균형 있게 준비를 했던 거고 사실 가장 듣고 싶은 건 해결 방안이거든요. 이제 뭐 어릴 때 가치관, 공동체 의식이라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배려가 있는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자.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뭐 그 해결책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해결책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려는 점, 그 부분 정말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언이 가장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발언 때 사실은 그걸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안도영 토론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달달 외워왔죠, 지금 일단. 정말 훌륭해. 기특해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좀 앞에 생산적으로 발언할 자신이 없으니까 달달 외워오기라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외우지 않았는데 여기서 나와서 3분 동안 말하라 그러면 버벅대고 말 못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기특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안도영 토론자 갖춰야 할 건 좀 여유를 가지고 청중 아이 컨택. 청중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네, 정말 어려운 건데 한 명 한 명 아이 컨택하면서 설득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 얘기를
빨려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설득력을 갖추는 제스처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등학생들도부터 대학생들도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김수정 토론자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밥상머리 교육 원래 준비했던 대목이에요? 원래 준비했던 대목이었어요? 근데 원래 준비한 것 치고는 많이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건 있어도 앞에서 내가 말을 생산적으로 발언을 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있는데 청중한테 전달하는 것까지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사실 뭐 1분 몇 초, 2분 몇 초를 사용하는데 내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 경험, 할 말 없으면 그렇죠? 근데 나는 밥상머리 교육을 나는 집에서 내가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아침마다 아빠는 요즘에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뭐 승진이 힘들어. 승진하라고 토익 시험 준비하는데 너 영어 공부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수정아 너는 영어 공부 잘 되고 있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잘 되고 있다. 아니면 뭐 나도 어렵다. 똑같이 어렵다. 또 엄마도 직접 다니면서 이런 점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빠가 똑같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한다는 점. 이런 게 밥상머리 교육이고 이게 가족과의 대화구나 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잘 경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건데 내가 아침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이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가족끼리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잘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화목하다. 아마 다른 친구들도 이런 걸 통하면 우리 가족과 같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수긍이 가요. 그렇죠?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충분히 수긍이 가고 따라갈 만하면 충분히 이제 토론자가 나와서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민영 토론자 대화, 미소, 소소하게 챙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딱 중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 방안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엄청난 대단한 기관에서 내놓은 그런 결과나 해결 방안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해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생산적으로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생산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한 거라면 굉장히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준비를 해온 거면 준비를 해오는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해결책? 그런 걸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준비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사실 장미연 토론자는 들으면은 가장 목소리에서 가장 톤이 안정적이거든요. 5 토론자 중에 톤이 가장 안정적이 듣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냥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갖춰야 할 건 논리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내 생각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자료들을 풍부하게 해서 그거를 내 생각에 이제 플러스 시킨다면 좀 더 풍부하고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발언이 되겠죠. 토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료에서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는 바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쉽지 않았죠.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다음 토론 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토론에 제가 또 지도교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가 또 이 자리에 와서 지난번 토론보다 훨씬 더 좋았다. 아니면은 여기 청중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와 계셨으니까 엄마 나 지난번 토론 때보다 어땠어? 이번 더 잘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